네,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고 싶어서 클릭하셨나요? 이 영상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잘 클릭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었죠? 근데 영상이. 네, 늦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약회사 취업연구소의 정다운입니다. 어, 이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제취연은 취업으로 불안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불안감 많이 낮춰드리도록, 없애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삼바로 이번에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소서는 일단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지, 그 삼바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번에 4번 문항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재취연을 통해서 삼바 합격한 친구들의 특징, 그리고 취업한 정보, 제가 알고 어디서 막 들었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올리는 점 때문에, 뭐 자막이나 편집이 없을 거예요. 그냥 생 라이브처럼 올라갈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7일까지, 지금 14일이니까 남은 3일 동안 이 영상 통해서 한번 보완도 해보시고 제대로 준비도 해서 꼭 삼바 가는 그런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 영상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오늘 집중해서 들어두시고 필기도 잘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렇게 나왔죠?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 전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어, 처음부터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전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지금 3월 17일까지 예정이죠. 3월 17일 날 17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정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3월 17일 중간에는 내가 지원을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제출을 할 텐데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3번은 특징적인 게 학부 성적을 하나하나 기입을 하죠. 예, 그런 게 좀 특징이 있겠고, 그때 뭐 오탈자 없이, 누락 없이 잘 입력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펙 같은 것들 입력을 하실 거예요.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학점, 그리고 학교, 뭐 이런 것들 입력을 하시겠죠. 네. 그것들 충실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소개서 이렇게 넣을 텐데, 이 전공 소개서를 넣을 땐 석사 때 했던 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시면은 그 직무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직무와 가장 연관성 있는 활동들 위주로 추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앞쪽 단에 넣어서 그것부터 볼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서 넣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있을 텐데 네 개의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음, 이전에 삼바 자소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것도 벌써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인가 4월에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삼바 자소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4번 문항이 바뀌었어요. 4번 문항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4번 문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네. 즉 1, 2, 3번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그 영상 그거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게요. 그 영상 통해서 1번, 2번, 3번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보고 쓰시고요. 4번 문항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서류 전형이 지나가서 서류에 합격하신 분들은 4월에 지사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지사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조언은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문제 유형을 잘 모를 테니까 뭐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문제형마다 푸는 방법이나 뭐 스킬이나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좀 익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봉봉TV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더 챕터 인적성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니까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합격한 친구들이 이거 보고 공부했대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유튜브를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이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중 서적에 모의고사 책들이 있어요. 지스타트 모의고사 책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돌리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언을 드리자면 지스타트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온라인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게 그 문제는 직접 뭐 제가 알기로는 펜으로 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다만 그 문제 자체는 온라인 컴퓨터로 이제 답안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해서 인지하시고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 채널이랑 그리고 이 모의고사 책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시험 시간은 몇 분이고 제한 시간은 몇 분이고 몇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나오니까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해서 공부를 틈틈이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학벌 좋고 머리 좋은 친구들은 지사트 그냥 지사트 머리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학벌 좋은 친구들한테는 좀 지사트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근데 스카이 분들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공부를 안 하면은.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겠다. 충분히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스카이가 아니고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 국립대나 아니면은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지사트 충분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최종 합격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형은 뭘까요? 면접입니다. 근데 삼성은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하루 만에 두 개의 면접을 봐요. 네. 5월에 진행이 되고요. 약 한 1,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3대1 면접을 보거든요. 3대1 면접이 뭐야? 지원자 혼자, 그리고 면접관 3명.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네. 3명씩 보는 것보다 3배가 더 걸릴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인재에 대해서,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면접을 보고 있는 거고, 그만큼 그리고 TO가 많기 때문에 면접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볼지, 뭐 5월 22일 날 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운빨입니다. 물론 면접에서는 이 직무 면접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네, 어쨌든 내가 뒤에 볼지 앞에 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5월에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그때 하루 만에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그리고 약식 인적성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다고 하고요. 이거 두 개가 중요한 건데요. 직무 면접부터 봐볼게요. 직무 면접은 일단은 문제를 주신다고 합니다. 문제를 주면은 문제를 세 가지 정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선택해서 PT 발표를 하는 겁니다. PT 발표라고 하지만 사실 PPT가 뭐 있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면은 화이트보드가 있는 겁니다.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그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거나 아니면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기도 하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 문제 푸는 거는 문제 푸는 거고 그 외에 직무적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직무적으로 질문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한 30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인성 면접을 보게 되죠. 이거 순서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성 면접 먼저, 어떤 사람은 직무 면접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질문을 받게 되겠죠, 보통.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직무 관련된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너무 직무적으로 안 나오겠지 하지 말고 똑같이 직무적으로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을지,
나의 차별점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면 되겠습니다.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직무 면접에서 그냥 직무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치포 테크트리의 그 10대 면접 있죠. 10대 면접 질문. 10대 면접 질문 토대로 준비를 하면 돼요. 즉, 이력서, 자기소개서, 10대 질문. 예, 이 순서대로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시면은 인성 면접이랑 직무에서의 그 문제풀이 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실 겁니다. 음. 그 외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풀이를 위해서 직무라던가 공정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것도 3대1 면접, 이것도 3대1 면접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합격이 6월 초쯤에 막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입사도 나눠져요. 요즘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7월, 어떤 친구는 9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 토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 그 자기소개서의 4번 문항이 달라진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해두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주제인 이제 꿀팁 6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6개. 그래서 첫 번째 꿀팁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를 가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자수서 첨삭을 하다 보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만. 홈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기억하세요. 글로벌 CDMO 기업입니다. 그 CDMO가 뭐냐? 일단 CMO를 알아야 되는데요. CMO가 뭐냐? CMO와 CDMO가 있어요. CMO가 뭐냐면 그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건데 위탁 생산이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렵죠. 고객사의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해 주는 것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애플 알죠? 애플. 애플. 애플이 미국에 애플 공장이 있나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을 만드는 공장은 중국에 있다고 유명하죠.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 그런 거죠. 미국의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것도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대만에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위탁 생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 직접 그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제조 의뢰를 하는 거죠. 생산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는 애플 제품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판매를 하는 방식이죠. 즉, CMO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파마가 있습니다. 글로벌 파마, 유럽이나 미국의 큰 제약사들 있죠. 음. 그런 곳에서 우리 제품 생산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디서 생산하지? 했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있긴 할 텐데, 그게 만약에 물량이 딸린다. 그리고 수요량에 비해서 물량이 딸린다? 캐파가 딸린다? 그러면은 이런 삼성 같은 대규모, 음, 대규모 생산 시설이 있는 곳에 생산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그런 글로벌 파마의 그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게 CMO의 방식이에요. 그럼 CDMO는 뭐냐? 디벨롭먼트가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D가 디벨롭먼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개발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개발이 이미 다 돼 있는 거를 그냥 생산만 하면은 CMO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개발까지 들어가야 된다. 제품 개발, 공정 개발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CDMO인 거죠.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는 이 글로벌 CDMO 기업이다. 라고 보면 돼요. 개발 과정까지 포함하는 그런 곳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홈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넘어와 봤습니다. 예.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 생산 능력. 예, 아까 캐파라고 했잖아요. 캐파.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이 최대이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첨단 설비인 거죠. 네. 최첨단 설비여야 그 품질 수준을 만족하고 음, 그리고 최신 기술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초기 개발부터 임상 및 상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CDMO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디벨롭먼트까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CDMO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사는 CGMP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CGMP는 일단은 그 Current GMP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GMP 수준을 의미하고요. 그거에 맞는 다양한 수요의 조건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면 이제 그 전문 인력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왜?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음. 아까 위탁 생산, 예, CMO, CDMO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파마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경쟁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엄청나게 많은 캐파 자체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고 포트폴리오를 여기 기업에서 쌓을수록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세계 최대의 그 요 CDMO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온라인 채용 설명회 혹시 보셨나요? 네. 온라인 채용 설명회 봤을 때 그 사장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장님 영상이 나왔는데 그때 되게 멋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왜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냐? 어, 그, 이게 안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요는 많다. 글로벌 파마의 수요는 너무나도 많다. 더 지을 거다. 나는 더 지을 거고, 계속해서 그 기한 내에 계속 지을 계획이 있다. 6공장, 7공장 막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에 차 있는 거죠. 그 수요에 있어서. 네. 이 CDMO에 대한 수요를 확신을 하고, 그거를, 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인재를 지금 계속해서 뽑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단 제일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위한 글로벌화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문화 자체가 글로벌로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자체가 글로벌 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랑 이제 가면은 CDMO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사랑 소통을 하고 고객사의 그 CS를 해줘야 돼요.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응대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되게 잘 상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또 불평이나 불만, 요구사항들을 잘 들어서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대응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어, 다양한 문화권의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고객이 되겠죠. 그것 자체가 글로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서 일하려면은 글로벌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다 글로벌인데. 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보니까 이제 조직도 이런 거 보니까 여기에 사장님이라든지 다 영어 이름이시더라고요. 네. 구성원들도 외국인 분들 많다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회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로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 문화권 자체가 영어로 다 바꾸고 어, 그러고 있대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왜? 회사 자체가 이 글로벌 탑티어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조직 원칙이 나온 거죠. 글로벌, 존중, 소통, 변화, 사명감, 이겁니다. 그래서 이 10대 원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글로벌, 변화, 소통, 존중, 사명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그 자소서 4번 문항도 이 사명감, 존중, 소통, 변화, 글로벌 중에서 골라서 쓰라.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런 맥락에서 이 디벨롭먼트 서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개발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매뉴팩처링 서비스가 있죠. 이게 이제 CMO, 이게 CD, 네. 그래서 CDM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품질 보정, 품질 관리는 당연히 매뉴팩처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항체 의약품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뉴 모달리티로서 ADC나 mRNA 치료제, 그리고 다중항체, 그러니까 즉 이중항체, 삼중항체 같은 그러한 이제 새로운 그 바이오 의약품들도 개발해 나가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시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정 엔지니어링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자, 여기 삼바 공채에 지금 뜬 게, 자, 보면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정 엔지니어링이랑 경영 지원직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과분들, 그리고 공정 엔지니어링직의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물화학, 화공 관련 전공이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공정 엔지니어링직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볼까요? 수행 업무 좀 볼게요. GMP 마인드를 기반으로 최첨단 바이오약품 제조 시설에서 고품질의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정 엔지니어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공정에 사용하는 기기 관리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공정 중 발생하는 샘플 및 제조 시설에서 채취하는 샘플들을 관리하고 적절한 시험법에 따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래는 위에 것만 있다가 최근에 시험 분석하는 것까지 추가되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어떻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공정 엔지니어링직을 쓰는데 막 저 QC로 쓸래요. QA로 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공정 엔지니어, 즉 어, 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공정 엔지니어링만 있을까? 예. 그거는 예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 공정 개발직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공정 엔지니어링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따로 QC나 QA를 신입으로 뽑지 않는 거죠. 왜? 공정의 중요성이에요. 제조의 중요성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채용 설명회, 삼바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보더라도 제조, what we do라고 해서 제조를 가장 핵심으로 두고 그로부터 이 공정 관리, 공정 운영, 그리고 QC, 뭐 QA, 그리고 뭐 IT 쪽, 그다음에 경영 지원, 그게 다 뻗어 나왔어요. 그 제조를 토대로 그 그림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가 근간이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봤던 경영 지원 문과 쪽 직무죠. 그분들도 현장에 경험을 하고 나서 그쪽으로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1년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영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제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삼성의 철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조 경험이 있어야 어떤 업무를 하든 다 그거에 적합하게 그 이해도를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작성 방향성은 생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저거 MSET이라고 하는 기술 이전하는 곳이나 개발 쪽 CDMO나 이런 데도 가고 싶고요. 저는 QA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언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어, 조금 살짝 언급할 수는 있으나 초점은 공정 엔지니어링이 8, 90%는 돼야 된다고 봐요. 네, 8, 90% 이상입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특성상 이제 자포스팅 제도라는 게 있대요. 자포스팅 제도. 그게 뭐냐면은 일단 공정 엔지니어링으로 다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좀 근무 경력을 쌓고 나면은 자포스팅 제도를 응시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내 공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뭔가 QA에서 이제 TO가 나서 뽑으려고 한다 하면 자포스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대신 면접 같은 전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합격해야 그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계속 공정 엔지니어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아시겠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자소서라든지 면접은 공정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적성이 이 공정 엔지니어링에 잘 맞는지도 잘 고민해보고 가셔야 돼요. 그 고민이 그 면접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 자소서 작성 방향성은 이 생산, 공정 엔지니어링에 초점을 두고 써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관련해서 직무랑 공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면요. 가장 근간이 되는 건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예,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도 홈페이지가 있고 셀트리온에도 바이오 의약품 그 배양과 정제 공정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요.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 공식 채널들도 활용해 보면은 그 배양과 정제 공정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영상도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이런 업무를 하겠구나라는 게 감이 잡히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부 키워드들을 이제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로 해야 되냐면 영문으로 하는 겁니다. 영문을 함으로써 외국 자료들 그리고 보통 그 설비라든지 이 공정에 대한 설명은 외국 문헌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문으로 구글링 검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설비 업체의 그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랑 공정을 공부할 때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각 단위 공정마다 왜 이 설비를 쓰며 이 설비의 파라미터, 그 변수죠. 그 공정 변수가 품질에 어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어. 이 변수에 따라서 이 제품의 이런 품질이 변한다. 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측면으로 자, 변수 항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의 연관성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내 경험, 강점, 어떤 걸 어필해야 될까에 대한 팁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나 강점 어떤 거 어필해야 될까요? 어제도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어필될까요? 저거 어필될까요? 네.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결국에는 이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강점, 경험, 차별점 이런 거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건 뭐냐? 직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직무와 연관성 있는 거를 찾으려면은 직무 이해를 토대로 내 경험과의 그 교집합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뭘 써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히고 안 떠오른다면 직무 이해도가 낮거나 정말 강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강점이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어 없어. 없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인턴이나 계약직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만 내가 학부 시절 실험한 거, 석사분들은 석사 연구한 거, 그리고 내가 혼자 이 공정에 대해서 공부한 거, 자습한 거, 그리고 GMP에 대해서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이라도 어필을 하자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라도 어필을 해서 최대한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혼자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면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혼자 했든 다른 교육을 받았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턴 계약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한정해 보면은 이걸 잘 찾아야 된다.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야 된다.
내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또는 셀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공정에 대해서 음, 아니면은 뭐 면역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생화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뭐 생물공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뭔가라도 배운 거 연관될 게 있다면은 뭐 세포줄을 어떻게 다루는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내 강점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채용 설명회를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듣고 딱 진짜 와 무릎을 탁 친 게 뭐냐면은 이 핵심 키워드들을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모아본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인 것 같아. 미치겠어. 왜냐?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어떻게 어필해야 되죠? 물어보면은 어떻게 어필해야 되냐면요. 그 직무에 핏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 직무에 핏하게 어필하려면은 그 직무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직무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뭐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트러블 슈팅, 공정 운영, 제조 리더십, 제조 혁신, 공정 효율화, 절차 개선, 생산 자동화, 일탈, 카파, 변경 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들 있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그러면, 나는 정말 생산의 자동화를 통한 제조 혁신을 이루고 싶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삼성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거든요. 왜? 채용 설명회 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색한 그런 키워드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여기 있는 거 안 쓰고 다른 키워드들 막 인용해가지고 괜히 맥락이 안 맞거나 아니면 삼성에서 추구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걸 내 강점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입사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단어도 얼마나 좋아요? 네.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이나 분석 절차를 어, 우리 사이트, 우리 그 GMP 플랜트에 옮기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뭔가 공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칩시다. 고객사의 공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쳐요. 고객사가 뭐 유럽이라고 쳐요. 그러면 유럽에 공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그 공장과 제가 만약에 삼바 직원이라면 이 삼바의 공장이 같습니까? 다르죠? 네. 다른 환경에서도 근데 같은 품질, 동일한 수준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럴, 그거를 하려면은 그 공정 기술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전을 하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런 거에 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전문 부서가 엠셋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네. 근데 공정 엔지니어링 직도 당연히 관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엠셋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 이거는 문제 해결 의미하고요. 공정 운영하는 측면, 제조 리더십. 제조 리더십을 가지는 측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을 한다면 제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개인의 역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삼성 자체의 제조에 있어서의 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자소서에 쓰는 게 지금 초점이니까 그 개인의 역량으로서 제조의 리더십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조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할 수 있겠죠. 혁신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네.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하고 새로운 트렌드, 공정의 트렌드, 제조의 트렌드가 있다면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AI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자동화. 지금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이런 생산 자동화와 제조 혁신 이런 것들을 인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 효율화야 절차 개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해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일탈 카파 변경 관리는 QMS라고 하는 부분인데 GMP를 하게 되면은 이 일탈 카파 변경 관리는 계속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업무들을 해나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키워드들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다섯 번째 팁, 4번 문항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쓰셨던 분들, 새로 쓰셨던 분들 대상으로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파일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변경 전 볼게요. 변경 전에 뭐였냐? 행동 가치, 전문성, 책임감, 열정, 실행력, 공유와 협업에 비추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술해 달라고 하셨어요. 예. 역량을 기술해라. 그리고 이번에도 역량을 기술해라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 행동 원칙이 달라졌어요. 이게 아니라 사명감, 존중, 소통, 변화, 글로벌이죠. 예. 글로벌이 추가됐죠? 아까 글로벌 탑 티어 봤죠? 네. 저는 그게 좀 개편이 되면서 이 역량이 추가되고 그리고 더 큰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사명감도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존중은 뭐냐? 아까 제가 좀 읽어보니까 다문화, 어, 누구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뭔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일하게 될 회사가 됨으로써 그런 존중의 자세는 항상 필요한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어요. 어쨌든 사정이 길었네요. 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 바뀌었는데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기존에 쓰신 분들은 저는 음, 일단은 이런 템플릿으로 좀 바꿔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기존에 쓰시는 분들은 새로 쓰시는 분들이든 처음에 이렇게 포문을 여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직 문화의 행동 원칙 중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사명감이나 글로벌이나 존중이나 소통이나 변화. 관련하여 제가 가진 역량은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 있죠. 그 기존의 전문성으로 쓰셨던 분들은 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변화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설명을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뭔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변화라는 그 키워드 단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여기서 해석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변화에 관련해서 가진 영역은 전문성이다. 공정에 대한 전문성이든 뭐 다른 GMP에 대한 전문성이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변화에 관련해서 이 역량이 이거라고 그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쌓았다라고 하고 내 강점을 짜르르륵 경험 같은 걸 짜르르륵 밑에 적어주라는 거죠. 음, 그런 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책임감은 제가 볼 때는 사명감 측면이랑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명감에 좀 어울리도록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명감이 뭐냐면은 일의 품격을 높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재라고 돼 있는데 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명감을 보면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무결점의 제품 생산과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사명감을 다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책임감으로 쓰셨던 분들은 이 사명감으로 좀 어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고객과 그 고객, 그리고 그 안으로 또 가보면 그 고객의 고객은 또 환자잖아요. 그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해하고 그거를 이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고객 맞춤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게 이 사명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열정이 있죠. 열정도, 열정도 사실, 어, 열정도 저는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감으로 풀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고객 생명을 살리는 것,
고객 맞춤에 대한 열정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업무에 몰입하는 점이죠. 이런 키워드들을 여기 이후에 써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실행력과 공유와 협업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공유와 협업부터 쉽죠. 소통. 소통 또는 존중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실행력으로 쓰신 분들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실행력이. 제가 볼 때는. 실행력이면은 그래도 이것도 저는 변화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쓰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행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개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내가 실행력을 통해서 바꿨다라고 썼다면 이번에는 이제 변화라고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와 협업으로 쓰셨던 분들은 소통 또는 존중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소통과 존중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협업에 가까운 거는 소통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협업 위주로 쓰셨다면 소통. 그리고 뭔가 갈등을 풀어내고 그 갈등을 풀어냄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뭐 공동 목표를 달성했다면 존중 쪽이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새로 쓰시는 분들은 이거 템플릿 활용해서 쓰시고 기존에 쓰시는 분들 활용하되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 것처럼 음, 기존에 있던 역량을 새롭게 그냥 바꿔서 밑에 내용을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다음에 마지막 팁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은 여섯 번째 팁. 자, PT 면접 대비 팁입니다. 예. 그래서 PT 면접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 문제를 아까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개의 문제를 주신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못 맞췄는데 붙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못 맞추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있어서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 추측이더라도 내 생각을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과정에서 내 배경 지식이나 내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면은 뭐냐? 보통은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가 문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준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이냐? 원인이 뭐일 것 같으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또는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공정 전공을 이해해야 되는데 공정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설비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돼요. 각 단위 공정마다 어떤 설비가 쓰이고 그리고 그 설비의 특징은 뭐가 있고 그리고 그 공정마다 파라미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미터와 그 품질 시험 항목, 품질의 항목이 있죠. 그래서 각 파라미터는 어떤 품질에 영향을 주고 왜 이 품질 항목들을 시험을 할까? 왜 이게 중요한 걸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이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 왜 이게 중요한 걸까? 아, 이 셀에 기반해서 또는 크로마토그래피로 예를 들면은 이 단백질의 특성, 이 항체의 특성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수준으로. 자, 그래서 그런 어, 맥락으로 공정과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뭘 공부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구글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셔라. 최대한. 그렇게 해나가셔야 된다.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음, 그래서 전공 카테고리를 이제 선택을 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화학과 생물이 나눠지는데, 화학을 선택하면 보통 정제 쪽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100%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해가면 될 거고, 생물 쪽을 하면 배양 쪽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 꿀팁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면은 그 4M1이 관점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럼 4M1이가 뭘까? 그러면 4M이라고 하는 거는 M이 4개 있는 겁니다. Man, Material, Method, 어, Machine, 그다음에 Environment입니다. 스펠링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사람.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어, 원자재. 원료나 재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 메소드. 이거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야? 머신. 기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 5가지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추측 원인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 방안이 다 달라질 거예요. 네. 이 관점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를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써먹어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게 그리고 GMP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네.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제가 전형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서류, 지사트, 원데이 면접이 되는데 서류 3월 이렇게 보고 나면은 4번 그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지사트 열심히 얘네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원데이 면접, 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 직무 면접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10대 질문 토대로 나머지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정 어려우면은 면접 준비 정 어려우면 재치연의 그 3시간 면접 수업이 있어요. 또는 1대1 면접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1대1로 여러분들 한 4시간 붙잡고 그냥 이력서 자기소개서 10대 질문에 있는 거 완성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번 기준으로 보면은 그,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은 못 수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면접 컨설팅 통해서 면접 완성해 두시고 준비를 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7월에서 9월쯤에 입사를 하시게 될 거다. 이것도 운빨. 그래서 꿀팁 6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삼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삼바는 위탁 생산을 위주로 하는 곳이다. CDMO 기업이다. 근데 개발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놀라웠던 게 한 개발에서 그 IND 신청이라고 하는 것까지 10개월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른 거야. 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만큼 이게 시스템, 절차 자체가 엄청 체계화가 잘 돼 있고, 그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거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면은. 기한 준수가 진짜 생명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시게 될 겁니다. 가시게 되면은. 그걸 생각하시고요. 네, 두 번째, 공정 엔지니어링, 생산이다. 이거 중점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GMP 지식도 필요한데요.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직무랑 공정만 안다고 해서 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아까 키워드로 나온 이런 일탈, 카파, 변경 관리 이런 것들은 GMP 규정이고 공정 운영과 어, 절차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다 GMP가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GMP의 이해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 직무에 있어서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GMP 지식을 키워야 되고 GMP 지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교육을 듣거나 독학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때 재치연의 4시간 GMP 수업 같은 거를 들으시면은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취준생 분들이 필요로 하는 범위로만 그 압축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걸 통해서 6개월간 복습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 내 경험, 강점 어떤 걸 어필해야 될까?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 경험을 정리를 해서 그것 간의 교집합. 그거를
어필해야 된다. 그리고 정 없다면 뭐라도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핵심 키워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잘 활용해서 자소서, 면접에 활용해 보셔라. 다섯 번째, 4번 문항에 대한 대처 방법 말씀을 드렸죠. 어, 기존에 있었던 행동 가치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각각 어떤 걸로 바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섯 번째, PT 면접에 대비 팁. 네. 전공인 공정, 전공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공 카테고리 설명드렸고, 그리고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포용 원리를 이용해 보시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한 90%는 아니고 어쨌든 엄청 많이 좀 풀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언제까지 이제 유지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동안만큼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거 필기해 두시고 여러모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번 상반기뿐 아니라 뭐 하반기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분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3바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바에 합격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카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방도 요즘 자주 할 거고요. 어, 어쨌든 열심히 해나갈 거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취업으로 인한 불안감 줄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약회사 취업연구소의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